네, 오늘은 촬영이 가능하지만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30-40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에도 집중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질문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각자 본인 소개 그리고 드디어 1부와 2부를 모두 선보이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감 각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출부터? 네. 예, 연출 맡은 신유창입니다.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은데 네, 긴 시간 했지만은 그래도 또 짧게 느껴지네요. 무대에 다시 서니까는 얼마 전에 섰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같이 함께 하고 어떤 공연의 결과물보다도 우리 서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에 좀 가치를 두고 그러려고 서로 그 중간에서 조율하고 뭔가 이러면서 이 작품 만들어가는데 그게 에필로그랑 천국 장면에서 그런 저희들의 노력들이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또 여러분들한테도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이스 역할을 맡은 김세환입니다. 힘든 시국에 지금까지 공연을 무사히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네,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직 근데 많이 남아서 네, 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이 역 박지인입니다. 4시간 50분이라는 참 무대에서 제 연극 인생에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잘 나오고 있으면 단톡방에 좀 예, 계속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벨리즈 역을 맡은 박용훈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천사 외 역할을 맡은 권은혜라고 합니다. 먼 길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힘든 시기인데 또 찾아오셔서 더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이 되었길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퍼 역을 맡은 김보나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연습을 해서 지금 이렇게 3월 달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4계절을 함께 한 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의 부모님이나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가족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4시간 반, 5시간 이렇게 같이 공연장에서 호흡하다 보니까 관객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가족 같아요.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나역 외 여성역을 한 전국형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역을 또 한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언제 또 해보겠어요.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끝날 때까지 아무튼 저희도 건강하게 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이어 역의 정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되게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도 같이 같은 마음이었으면 정말 간곡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 역을 맡은 배우 정환입니다. 이렇게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끝나고 가시지 않고 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공연을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아직 모르지만 재밌게 보셨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한 배우님이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님이 오래전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이지만 감염병, 전쟁의 위기, 대형 화재가 들이닥친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 큰 위로가 된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네,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과 연결해서 점님이 1부에서 반복된 천사의 기침 그리고 3부 천사들의 대사 시작 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혹시 연출님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출님 저한테 안 오기로 했는데. 저도 들었는데. 네, 지출을. 나는의 뜻은. 근데 이게 원래 대본 소니코 시나가 적어놓은 대본에 이미 적혀져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여러 후기들의 자아론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애착 그리고 천사들이 모두 하나라는 어떤 뜻 그리고 네 연출님이 덧붙여 주실 겁니다. 파트 1 때는 저희가 천사만 나는을 하니까 이런 의미로 이제 파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파트 2에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배우들도 천사가 되어서 나는 하는데 그 숫자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는 3번 하고 누구는 7번 하고 누구는 4번 하고 이러는데 물론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것을 저희 팀에서 이제 하면서 이게 저희 조연출님이 발견했는데 그 배역들이 만난 그 사람 가령 로이가 만난 사람은 누구지? 멜리즈를 만나고 조를 만나고 그리고 에델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만나게 된 사람들 그리고 한나가 만나게 된 사람들 이 숫자 그리고 천사가 만나게 된 사람들의 숫자들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그리고 작품 메시지랑 되게 딱 맞는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저희가 이게 삶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타자인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거쳐갔다. 물론 그 안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있을 거고 나랑 갈등 빚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빚고 빚어서 나라는 존재가 완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는 몇 번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만남들이 이 삶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치 이렇게 군대 가면 있는 이런 계급장 같은 느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했어요. 그런 의미다. 그리고 기침은 사실은 잘 그렇게 깊은 의미를 찾지는 않았는데 가령 이렇게 되게 물에 빠진 독수리 같이 뭔가 되게 험난한 막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 지구까지 오면서 어떤 비도 쫄딱 맞고 막 이러면서 그냥 감기가 걸리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 되게 의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연습을 진행하면서 기침에 대해서 인류와 함께 병들어가는 그 하늘 세상에 대한 분석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젤잉님께서 배우분들이 공연 전, 공연 후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한 분만 대표로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 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선생님 말씀하시죠. 저요? 저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처음 맡아보는 무송회사 역할이었는데, 근데 저는 똑같은 건데 뭘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고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똑같이 캐릭터적으로 그냥 다가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랐던 부분들은 이제 이청연출님과 같이 되게 많이 상의하고 좀 인물을 잡아가는데 공을 들였고, 또 특별하게 동성애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성함이네요. 네. 그때 뭐 어쨌든 저희가 시작할 때 그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영국에 나와 있는 드라마, 미국 드라마 어쨌든 이 세계를 좀 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삶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기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의 성향이라는 것, 그게 본인이 그렇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아도 됐고 하지 않았었던 생각들을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나 또 우리 대본을 접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해돼야 되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포용돼야 되는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고, 막 딱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좀 열리고 이해나 어떤 생각이나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런 지점들이 좀 넓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이것은 동성애자를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모든 배우님들 그리고 창작자들이 공연을 하나 만나면서 그다음에 캐릭터를 만나면서 그 인물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인물이 세계가 또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국내에 있는 게이 합창단 분들이 어떤 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연대 갖고 자신들의 위켄즈라는 다큐였는데 꼭 이제 미국의 어떤 게이 분들 티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팀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갖고 네이버에서 결제해서 각각 봤는데 사실 그때 초반에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결국에 사회생활 하면서 자신들끼리 주말마다 모여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어떤 파업하고 있는데 어떤 노동자 현장 뭐 세월호 이런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어떤 약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에 이분들이 가고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보면서 이 작품에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저희가 연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게이라든지 퀴어 이런 부분에 특별히 이렇게
너무 빠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작품이 제가 조금 뒤죽박죽인데 얼마 전에 유시민 그 작가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지금 저희 작품에도 샌프란시스코가 나오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보고 싶다.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그게 어떤 단순히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그 미국 사회에서 가장 약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보통의 우리가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게이와 퀴어분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산다면 그 외에 또 다른 약자들 그거보다 다른 어떤 약자들까지도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그래서 젠더와 어떤 역사 이런 인종 차별들을 마침내 모두 극복하는 그런 곳을 꿈꾸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퀴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외에 다른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샌프란시스코 포용적인 도시라고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귀여운 라이언님께서 여성 캐릭터들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퍼 연기하신 김보나 배우님께서 혹시 몰몬 마네킹극에서 말없는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와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2부를 연습을 하면서 한나와 하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 시대에도 그렇고 현대 시대에도 그렇고 여성이라는 위치에서의 참아야만 하는 것들, 인내해야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었었고 그 삶 속에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삶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자기가 바라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나도 그리고 하퍼도 몰몬이라는 굉장히 스트릭하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종교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 또 몰몬 엄마라는 마네킹이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꽉 세게 쥐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고는 우리 뱃속에다가 그 꼬여버린 내장을 집어넣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달렸다라고 말을 하듯이 여성이든 혹은 사회적 약자든 어떤 인간이든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깨닫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한나도 하퍼를 서포트하고 있고 하퍼도 스스로 그걸 찾아서 엄청난 방황을 일으키고 있고 몰몬 엄마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고 해서 그런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비단 하퍼라는 인물이 자기 두 발로 세상을 서는 하나의 플롯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게 관객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몬 엄마가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객석에다가 던지기를 연출님이 코멘트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엄지척프로도님께서 마지막에 The Great Work Will Begin인가 하는 부분을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인 뜻이 이루어지다로 해석한 이유가 있나요? 주기도문의 영문은 그 표현과 같지는 않은데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이게 그 영문에 보면은 모두가 다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글자뿐만 아니고 근데 그레이 워크라고 했을 때는 그거와 대조가 되었고 파트 1에서 그 프라이어의 조상이 이제 그 대륙을 넘어왔을 때 대서양을 넘어왔을 때 그때는 위대한 업적이지라고 썼는데 그거는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얘기한 그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인간의 일, 뭔가
일로만 이제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제가 초반에 번역할 때 이제 번역자한테 이 부분들은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 단순히 이게 그 미국의 일, 그냥 어떤 한 국가의 일, 인간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제가 프로그램북에 썼듯이 하늘과 그 사람이 땅과 하늘이 같이 매듭을 짜서 뭔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종교적인 그리고 어떤 신적인 어떤 그 창조자의 어떤 언어가 느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계 변화 또 내적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연극하는 동안 가장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던 씬이 있을까요? 또는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배우분들께 가장 의미 있는 씬 아니면 좋아하는 대사 하나씩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배우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세연 배우님 먼저. 계속 도망다니기 바빠서 저는 결국 루이스가 프라이어 에이지라는 병에서 도망가고 다시 프라이어한테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이 작품이 마지막 프라이어와 이제 병실에서 만나서 하는 장면이 성숙한 조금 뭔가를 깨달은 그런 루이스의 모습에 그 장면이 좋고 좋아하는 대사는 1부에서 그 멜리지랑 이제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눈이 내리고 눈이 내라는 대사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장면을 다 좋아하고요. 네, 정말로 근데 제가 안 나오는 부분에서 이게 소대에 몰래 나와서 옆으로 이제 장면들을 보거든요. 정말 하나하나 다 제 장면에 애착이 제일 강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모든 장면을 다 좋아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프라이어가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그 대사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제일 좋았어요. 하루하루 달라지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패스. 로이가 끔찍한 인물이라서 좋아한다기보다 좀 인상적인 나도 내가 뭐라 그랬지? 나도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다 몰라. 내가 뭐 멋대로 지어내더라도 그게 결국은 진실이 된다고. 제가 좋아한다기보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뭐든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그 시대에 뭐라 그럴까 권력의 어떤 실세로서 존재했다는 게 굉장히 그냥 미국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한테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조작하고 하는 이런 이 대표적인 인물로 극단을 달렸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 그리고 본인이 또 허물하는 것을 개인하는 것을 끝까지 부인하고 숨기고 또 부정하고 하는 그런 대사들. 그냥 단지 개인은 핍박받고 아주 약한 소수자일 뿐이다, 약자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게이가 아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본인을 어쨌든 그 진실을 가렸죠. 그 모든 그 권력에서 물러나지 않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을 썼던 마지막까지 그랬던 어떤 아주 악의 화신 같은 그런 인물이고
우리 어떤 짓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해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배우분들께 들어온 질문들이 많아서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네,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네, 조가 느끼는 로이는 아버지 부재에 대한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동성애적인 사랑이었나요? 정화 배우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과 텍스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이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것, 아버지에 대한 어떤 느끼지 못했던 그 아버지한테 부정당했던 어떤 그런 느낌들을 로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인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피어났던 것 같고, 내면적으로 어떤 그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다른 또 그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른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참 조라는 인물이 많이 이렇게 껍질에 많이 쌓여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조심스럽게.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작품이 왜 여기에서 상연되어야 할까, 또는 이 공연을 하면서 어떻게 인식되었으면 또는 받아들여지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연출님과 배우님들께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연출님하고 배우분들 중에 한 분 정도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 작품 그런 의문을 품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연 올리고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공연장 내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감흥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어떤 분명히 현 시대의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어떤 메시지의 보편성들이 저는 좋은데, 이게 시대적으로 조금 낡았다? 혹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래서 이제 루이스가 그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는 그 문자 그대로의 해석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여기 러시아에 나오는 거라든지 뭐 어떤 밀레니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은유적이고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 상징 내에서 우리 삶이랑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이 그냥 그 힘을 길러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 특히 최근에는 이제 대선 토론을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같이 진행이 되니까는 터미코 씨하고 어쩌면 이 8시간, 9시간을 그 만드는데 참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정치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알맞게 다 배분하고 한 캐릭터들을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것들 보면서 어쩌면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 테마를 다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자 하는 어떤 나아가야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한 명 한 명들의 균형들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한 거 보면서 이런 글 쓰는 마음으로 나라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것들을 문자 그대로의 어떤 그런 해석들보다도 이게 과연 우리 삶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 건가,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많은 해석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계속 곱씹어보면서 하면 또 배우분들 중에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저는 처음에 이 대본을 봤을 때는 여기도 이제
전염병이 나오고 인종차별 문제가 나오고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인종 문제, 성소수자 문제,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주제들이 우리 상황에도 뭐 와 닿는다. 지금도 우리도 팬데믹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많은 혐오와 어떤 정치적 갈등, 그 어떤 사회계층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뭐 유효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사실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지금 공연을 올리기 2부를 이제 올리면서 연습 막판에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이 여기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여기 프라이어 대사나 아니면 천사가 비판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과 파괴와 뭐 실패들이 연속되어 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류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지만 지금 내 인생은 딱 한 번 가고 있는데 내 인생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가 어떤 뭔가 뭐 세상을 위해 이런 거창한 것까지 아니어도 내 개인의 어떤 행복과 내가 가진 장벽을 무너뜨리면은 그 계속 실패의 반복이 좀 덜한 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엔젤스 인 아메리카 그 마지막에서 하는 말이 사실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많은 작품들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뭐 꿈을 꿔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무책임하거나 좀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많은 뭐 연극이든 문학 작품을 보면서 근데 그게 너무 뻔한 얘기랑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말이고 힘을 주는 말이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결국 제가 관객 여러분들이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거는 뭐 그런 뭐 내 안의 장벽을 좀 더 뭐 낮추고 위로를 받아가시고 뭐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제가 네. 박수를 치세요. 제가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조금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품천사 장면이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6개 조명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한 개는 꺼지지 않고 여전히 빛나는지, 연출의 의도가 궁금하고, 천둥번개와 천사들의 신음소리 등 어떤 서브텍스트를 지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장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조명 디자이너님이 또 계획을 한 거고 저희 6명으로 아마 맞췄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남은 건데 뭐 사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안 갖고 있었고요. 단지 이제 이 천국이 에너지가 부족한 곳에서 그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그 장소를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만큼 위기 상태이다. 그냥 그 전체 장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정국향 배우님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역할은 어떤 배역이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한나요. 왜요? 왜요? 한나가 모르겠어요. 한나가 제일 중요한 역이니까. 한나가 인물에 그래도 인물 쭉 따라가는 어떤 저의 엄마이기도 하고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한나 역이 제일 애착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품 속 천사의
천사의 존재는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있는데요. 천사님이 해주시겠어요? 천사님이 해주시겠어요? 천사? 작품 속 천사의 존재. 네, 존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실지 궁금하다고. 저희 초반에 되게 그 고민 많이 했던 게 그 에밀리도 왠지 어떤 뉘앙스에서 천사같이 보이고 노숙자도 천사 같고 뭔가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작품 속 천사의 존재는 배우로서 말하자면 이 극에서 프라이어가 갖는 그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작품 속 천사의 존재. 약간 그런 크게 생각이 말해주시고. 들었어요. 저기 은혜 배우님이 맡은 역할들이 어떤 모든 캐릭터의 어떤 절박함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노숙자도 그렇고 에밀리도 병원에 와서 만나게 되고 천사도 사실은 그 절박함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인데 우리가 실제로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런 절박함 속에서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 어떤 그 순간 속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 천사가 그냥 2막 2장에서 나오는 5막 1장에서 나오는 천사가 아니고 그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루이스 에밀리도 그렇고 일부에서 나왔던 여러 캐릭터들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 그런 모든 캐릭터들이 저희가 같이 살아가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 다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다 천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존재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론은 조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저 현실에서 도망칠 때 만난 것이 조일 뿐인 걸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첫 대본을 받고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정말 유약하고 양면적이고 이런 모습 내 안에 있는 걸 발견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어떤 내 힘듦을 의지했던 존재 그리고 너무 멋있잖아요. 아까 뭐 보셨죠? 남성 믿고 어떤 동성애자로서 어떤 관심인데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떤 연인의 대상이라 좋아하는데 안타까운 이쪽 발을 못 들여드리는 그렇게 서로 의지했던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박용호 배우님이 엔딩 메시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정경호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장면에 세월이 지난 후 프라이어가 관객들을 향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는 대사가 몹시 인상 깊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던 프라이어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기까지 상당히 많은 심경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배우님께서 연기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마지막 대사 하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오늘 아침에도 미청이 형과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어떻게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5년째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저는 언제 또 죽을지 모르고 그 죽음이 뭔지를 한 번 더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하고 그 시간들이 행복한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그 순간이었고 이렇게 같이 벨리즈, 한나, 로이스랑 같이 있는 시간조차도 너무 나한테 소중한 순간이고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고 같이 희망하고 같이 살아가겠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만큼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사실 다 하지는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네. 될까요? 네. 해도 되죠? 네. 이 작품은 우리가 그렇게 먼 곳의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냥 작품의 내용 중에서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좀 낯설고 너무 미국적이다. 우리와는 좀 먼 얘기가 아닌가 이러는데 정말 작품을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득 어떤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그 가치의 충돌들, 그게 뭐 종교적인 거든, 뭐 그 사람 인권에 대한 거든, 정치적인 거든, 또 사회적인 거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옳은가 이런 거를 그냥 이 극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일부만 따지면 한 4시간 50분 동안 그거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신에 대해서도 너무나 엄청난 불행을 겪고 있을 때 정말 신의 멱살이라도 잡고 왜 이런 불행을 주냐라고 따지고 싶고 막 실제로 인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 신은 언제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곳에 또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도 뭔가 어떤 서로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작품은 많은 성찰을 할 수 있게 그곳으로 데려다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보편적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여러분들도 4시간 50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계신 거 보면 그렇게 지루하진 않으셨죠?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일 배우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 연습 굉장히 초반에 파트 1은 나와 남의 장벽을 알아가는 그런 부분이고 파트 2는 내 안의 장벽들을 확인하고 그걸 넘어서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연을 통해서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너무 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연출님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퇴장하시고 MBC 마무리처럼 3월 27일까지 공연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관객분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